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저희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을 없애자는 목표로 정신과 의사인 친구들끼리 지난 3년간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SBS 뉴스와 함께하는 찍자 우리 415 영상 챌린지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저희도 그게 많이 의문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결과 역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떨치고 있는 인플루언서이자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저희 김지홍 선생님께서 정치에 워낙 관심이 있고 평소에 그쵸. 칼럼도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SBS에서 저희를 픽해 주신 게 아닌가. 네. 김지홍의 국회로. 오늘 여기도 오신 김에 출마선을 한번 할까요? 네. 다들 정신 차리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는 본 목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저희 내부자들이 우리 사회에 바라는 모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가 내부자들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죠.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오해와 편견, 차별을 없애자, 그런 주문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를 보면 사실 국민 4명 중에 1명은 생애 한 번은 정신질환을 꼭 앓고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만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친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수의 이야기 아니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고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차별의 시선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인데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뭐 진료 기록을 조회해 본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현재는 청와대나 국정원 또는 파일럿 같은 특수한 직업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고용 시에 이런 진료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진료 기록이 절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도 안 되죠. 근데 반면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영역의 차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보험 가입에 있어서의 차별이죠. 최근에 이 ADHD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암보험의 가입을 거절당한 분의 사례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인권위에 진정까지 넣어서 결국에 인권위에서 이게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질병 코드를 우리가 F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F코드가 건강보험 이력에 남는 게 싫다고 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으로 접수를 해서 진료비를 100% 다 내고 진료비를 4-5배 더 내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비싸게 내시고 진료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게 남았다라고 한다면 마치 정가 이력이 남은 것처럼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참 심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 가입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취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나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더 많이 쓰게 되고 일도 못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자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전 국민 정신건강의학과 검진 의무화. 저희가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을 하듯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듯 정신건강의학과도 누구나 한번 찾아와서 꼭 검진을 받는 거죠.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 발급받는 그 시기에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가서 이제 정신의사를 봐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정말 이 차별이 좀 이런 식으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으면 되고 그때 문제가 없다 한다면 그렇더라도 이 정신과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구나, 내가 나중에 힘들 때 얼마든지 찾아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의 마음속에 정신과가 방문하기 어렵지 않은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싫은데? 내가 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다. 하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 중 1명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내일이 될 수 있고 지금의 내 가족, 미래의 내 가족도 이 문제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과를 못 가는 이유가 다들 너무 무섭고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모두 다 어깨에 불주사 자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몸에 뭔가 이런 흉터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 참 기분 나쁘고 신경 쓰일 일인데 우리 전 국민 모두에게 있다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가거든요. 정신과도 그렇게 가기 싫지만 만약 모두 다 한 번씩 들른다면은
생각보다는 별일 아니구나.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드린 게 다소 좀 급진적인 제안일 수도 있지만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없어져 오지 않은 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어떤 분석이 낮아지면은 거기서 뭐 만약에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래도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근무하는 병원이 주로 회사원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내가 갔다가 혹시나 우리 같은 부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뭐 인사팀 누구를 만나면 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아니면 소문이 날까봐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는데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인식이 많이 널리 퍼진다면은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아는 분을 만난다. 허 부장님, 부장님은 웬일이세요? 윤댕이 웬일이야? 아, 저 요새 야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요. 누가 그렇게 시켰어? 허 부장님. 내가 그랬나? 네, 뭐 이렇게 아는 분을 만나더라도 좀 편하게 아니면 웃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에 진료를 받는 건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청소년분들의 우울증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10대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계속해서 중과치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병원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도 정신건강검진의 의무화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분들의 정신과 미투 운동, 나도 사실은 정신과에 가본 적이 있다. 자기 고백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계속 4명 중 1명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국회의원분들도 한 75명 정도는 3명 중에 4분의 그렇죠. 분명히 살아가면서 한 번쯤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을 것이고 저희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이 없으세요. 그렇죠. 참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 호주에서는 총리 한 분께서 내가 우울증 때문에 더 이상 업무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용기 있는 자기 고백을 한 뒤로 사회 전체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아프면 누구나 가야 되는 곳으로 정신과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실제로 이 연예인 김구라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하신 일이 있었죠. 이후에 대중들에게 공황장애는 상대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편한 정신과 질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느끼기에도 이 환자분들께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곤 하죠. 그런데 이 정치인분들 중에서도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고 그걸 극복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오픈해 주신다면은 정신질환이 뭐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또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부자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전 국민 정신건강의학과 검진 의무화. 두 번째, 정치인, 고위 관료분들의 정신과 미투 운동.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 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내부자들 그리고 SBS 뉴스가 함께하는 찍자 우리 415 챌린지는 여기까지고요. 네, 찍자 우리 사이로 챌린지 다음 주자로 저희가 지목할 분은요, 피지컬 갤러리의 빡빡이 아저씨야. 네, 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정신건강을 저희 내부자들이 담당하고 있다면은 신체 건강은 우리 빡빡이 아저씨께서 담당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번 챌린지가 참 이렇게 선거,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자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